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4시부터 6시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 그리고 박수범 이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한컴 라이프케어,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엔진도 실적 발표가 있었죠. 현재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CNR 리서치, CN플러스, 코아시아 CM, 인베니아 같은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욱 본부장님께 한글과 컴퓨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증권가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한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사실,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 시장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일단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가 중요하게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AI로 계속해서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결국 지금 시장이 정조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HBM 쪽도 맞지만 결국 AI 쪽에 대한 초점 포커 페이싱이 돼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챗 GPT 앞전에서도 이제 GPT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열풍이 들어와줬지만 일단 모멘텀이 일부 꺾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용한 모습들을 좀 연출은 시키고 있지만 결국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 쪽에 대한 시장이 좀 고도화 부분들이 한글과 컴퓨터에 좀 부각된 모멘텀이 좀 발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앞전부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사업의 지금 전체적인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또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지금 스물스물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AI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지금 당장에 대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큼의 효과가 좀 나올지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일단 앞으로 계속해서 탈바꿈이 일어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AI 쪽에 대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주가도 앞전에 어느 정도 좀 과대 좀 급등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정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거래대금들도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 준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좀 내일이 일단 지금 오늘 마감한 구간에 매물이 좀 많은 구간입니다. 일단 오늘 마감을 해준 구간이 좀 매물이 많다 보니까 이 매물의 상단 구간을 좀 돌파해 줄지가 좀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한 25,600원대를 충분히 한글과 컴퓨터가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추가적인 시세도 여전히 좀 가능할 거다. 그러면 이제 26,600원이 또 강한 지지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일단 장 초반부터 밀리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26,600원대를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컴 라이프케어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한글과 컴퓨터가 들어와서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023번님께서 한글과 컴퓨터 2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얼마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 최신욱 본부장님께 상담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요. 네.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월봉이나 주봉, 이제 모멘텀 부분들은 다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월봉이나 주봉이나 지금 시그널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구간에 계속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가 않고 5일선, 21선이 맞물리면서 다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기조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보통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에서 양봉으로 좀 시작을 해주면서 대금들까지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38,450원에 52주 신고가를 찍었을 때 당시에도 신고가를 찍었을 때 대금이 앞전에 들어온 대금 대비해서 굉장히 적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격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다시금 좀 거래 대금들이 앞전보단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 준 부분들을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충분히 바닥이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이평이 지금 밀집이 되면서 정배열을 지금 위치해 주려는 모습들까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정배열 초일부로까지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시가총액도 그렇게 아직 높은 기업도 아니고 그만큼 유통 물량 수도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가랑은 지금 차이가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수익을 보고 충분히 나오셔도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전에 26,600원 돌파 체크하라고 했는데 거길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은 저는 일단 3만 원대까지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번님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한화엔진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수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긍정적인 움직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실적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실적을 보니까 지금 매출도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올라왔네요. 네. 매출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작년 1년 동안 농사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1분기에.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이제는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방 산업이 조선주에 대한 수주 물량이 좀 상당히 좀 많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전방 산업들의 이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마진율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자재 쪽, 뭐 현대힘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태용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면서 앞으로 좀 우리가 좀 눈높이를 좀 높게 가져가면서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조선 업황에 대한 새로운 뉴노멀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기준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화엔진 말고도 STX 중공업, 뭐 STX 엔진, 한국카본 이런 조선 중소형주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저는 이런 지금 단기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지지부진했죠. 지수상으로도 지지부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큰 움직임이 없고 해서 많이들 좀 불안해하시고 진짜 이건 뉴욕 증시가 좀 내려오면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거기에다 최근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주들이 좀 강하게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조선 쪽은 지금 분위기가 좋다는 겁니다. 왜 좋습니까? 바로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특정 업종의 업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 업황 안에서의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나홀로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엔진이 실적 발표한 내용들 너무나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실적이었고요. 이 부분들은 분명 내일 시장에서도 강력한 이슈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조선 그리고 기자재 관련주들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임상 계획 신청이 반려가 됐다라는 속보를 저희가 앞서서 전달해 드렸는데 최진호 본부장님께 한번 점검 부탁드려 볼게요. 내일 네네.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하락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워낙 또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앞전 성격 자체가 뭐 임상이라든지 이제 FDA 승인이라든지 뭐 이런 임상 계획이 좀 반려가 된다든지 이런 재료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 중에 또 하나도 박셀바이오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최장학 관련해서 임상 시험 계획이 지금 반려가 됐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의 하한가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시의 하한가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도 이제 마이너스 한 20% 이상 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특히 오늘 일단
대한 기관이랑 금융투자가 좀 어느 정도 수급을 좀 털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기관이나 금융투자의 매물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 이 매물이 지금 차익을 보고 나가는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나가는지 이 여부가 일단은 좀 박스웰 바이오 쪽의 주가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미 뭐 그래도 다양한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는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동물용 항암제 부분들도 이미 임상이 완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품목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췌장암 쪽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이 최근에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임상이 일단은 계획이 반려가 됐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여파, 그 충격은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일단 바닥을 잡는 부분이 최근에 좀 들어와줬는데 이 바닥이 잡히는 부분에서 악재가 일단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저는 바닥을 좀 리테스트하는 구간들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이너스 한 20% 이제 과대 낙폭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보통 매수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이제 바이오주들 특히 지금 임상 시험에 대한 계획이 반려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하루의 악재로 끝날 부분들이 아니라 연일 며칠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박스웰 바이오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좀 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몇 프로 정도 좀 먹어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들어가다가 또 한 번에 또 어느 정도 좀 손실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냥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이 악재 부분들이 얼마나 좀 반영을 해주고 기관의 매물이라든지 금융투자의 매물 부분들이 얼마나 좀 매도세로 나와주는지 여부가 일단 주가의 방향성에 결정지을 가장 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최진호 본부장님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들 확인해 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엑스콘. 엑시콘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그 25,000원에 네. 50% 들어갔어요. 오늘 조금 전에 샀습니다. 샀는, 방금 예. 전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예, 예. 혹시- 마침 종가에 샀는데, 네. 뭐 갑자기 시외가 갑자기 저렇게 하한가를 가버리니까, 그래서 연락을 주셨군요, 시청자님. 예,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 기사는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못 보고 지금 뭐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분들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근데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박수범 이사님은 부정, 그리고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정 들어주셨는데 유상증자 소식 나왔잖아요. 좀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일단 지금 유상증자 내용 나온 게 이제 400억 주주 배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시간 외로 좀 크게 좀 주가가 조정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이 이 이슈가 좀 희석이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좀 나오시는 게 좋고요. 내일 좀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뭐 유상증자를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도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를 하면서 크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1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6만 원에 있던 주가가 10만 원 넘게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수 있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체크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400억으로 좀 뭐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의 또 채권도 발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 수가 있고 그만큼 유동자산이 얼마만큼 좀 풍부한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들이 뭐 설비 투자를 위해서 좀 하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을 좀 보여주겠지만 좀 또 빠르게 또 반등 흐름을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들어가셨다면 제가 봤을 때 내일 시장의 분위기 봐서 매도 시점을 잡으시고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나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보유를 해서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조금 많이 되셨을까요? 예, 많이 됐는데요. 네. 제가 한 50%가 금액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그러면은 내일 시초는 대충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내일 시초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빠져가기 시작할런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박수범 이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내일 시장 아무래도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어느 수준에서 시초가가 형성될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시초가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빠져나오셨다가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이슈가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엑시콘이 상승할 만한 내용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복수 열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이 힘드시고 걱정되시겠지만 내일 오전장에 잘 대응하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엑시콘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저 SK, 지주회사 SK.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80%고요. 매수가 매수가 19만 8천 원입니다. 19만 원대 들어가셨으면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지금 3년, 제가 24만 원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한 3년 되네요. 계속 이렇게 물을 타셨군요. 예, 거기에 36만 원까지 가길래, 네. 40만 넘게 간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쭉 빠져서 네. 24만 원 정도 됐길래 이제 많이 빠졌다 그래서 사기 시작했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13만 얼마 한 13만원 빠지길래 좀 계속 해가지고 평균가를 했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1만 2천 원까지 올랐었는데 못 네. 팔았죠. 아유, 너무 아쉽네요. 네, 예.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 두 분 모두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정말 오래 가지고 계시고 네네. 물타기도 계속 여러 번 하셨거든요. 네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직 저는 이제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는 조금 아까운 구간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먼저 이제 트레이딩 관점만 먼저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아래쪽에 좀 생각보다 좀 많은 물량들이 지금 잠식이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앞쪽에 좀 거래 대금들이 터지면서 바닥을 잡아줬던 부분대가 한 15만 원대 이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사고로만 살펴봐도 앞전에 지금 기준 양봉의 그 아래쪽 시가 라인 한 15만 3천 원에서 15만 원대 이 매수 밴드가 되거든요. 보통 여기가 지금 SK가 지켜줘야 되는 좀 단기적인 바닥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 근접하게 지금 주봉상 보게 되면 양봉의 윗꼬리를 소폭 달리면서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쪽 주봉에 대비해서는 거래 대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는 것은 일단 다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저는 15만 원대를 최종 마지노선으로 좀 잡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비중도 한 80%가 들어간 상태고 3년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당장 매도를 하라고 해도 쉽게 매도가 안 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만약에 SK를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갈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일단 15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버텨볼 만한 하다라는 관점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래도 SK가 좀 생각보다 자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라든지 외형 성장 부분들을 해주려 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특수가스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 실트론 같은 경우도 북미 지역의 제품군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SK 온도 배터리셀에 대한 부분들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지금 갖춰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섹터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자회사들의 좀 섹터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좀 쉽게 갈 만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없어요. 근데 다만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자회사들이 충분하게 외형 성장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SK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상승 흐름도 좀 들어와줄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다소 최근에 좀 좋은 점은 기관이라든지 뭐 금융 투자 계속해서 이틀 넘게 지금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분이 거의 바닥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좀 들어와주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당장 매도를 하기보다는 저는 일단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지켜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시고 그 비중을 가지고 다른 쪽에 좀 포트를 다변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이번에 매수가 위까지 올라오면 꼭 매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 대한전선 12,900원에 50%거든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3일인가 4일 됐는데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전망이 어떨런지 해가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셔서 연락 예, 주셨고요. 제가 산 뒤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한 번도. 그러니까요. 지금 3거래일째 하락세여서 우리 시청자님 걱정 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 예.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두 분 다 올긍정이 나왔어요. 박수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이후로 계속 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냥 네. 버티면 될까요? 지금은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냥 어. 가만히. 예,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크게 급락을 보여주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어서 좀 마감이 되었어요. 여기다 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 구리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송배전 관련해서 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이 아무래도 대한전선의 주가 상승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은 함부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으면 조정받을수록 저는 아직도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2040년까지 정말 큰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서 발주가 일어나는 거는 얼마 없어요. 전체적으로 얼마 없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발주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았던 오늘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일렉트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재룡전기라든가 일진전기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대한전선까지 충분히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전선 관련된 산업 자체가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성장률이 0.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7%까지 올랐고요. 이 부분들이 연간 성장률이 5% 이상은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선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절대 시장의 움직임에 코스피가 좀 내려갔다고 코스닥 지수가 좀 조정받았다고 해서 이런 관련 종목들도 뭐 같이 조정이 만에 하나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는 이쪽 업황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은영님께서도 전기 전선이 올해 내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박수범 이사님과 거의 동일하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는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8375번님께서 한국 BNC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600원대고요. 비중은 7%인데요. 언제쯤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아마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BNC가 예전에 그 코로나 당시에 그 치료제에 대한 좀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주가 급등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주가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웠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나왔지만 결국 이제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따로 언급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뭔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은 굉장히 좀 많이 펼쳐놓는 상황이죠. 뭐 지금도 뭐 당뇨 치료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로 내보내고 있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지금 5개 국가의 판권 계약이 좀 완료가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의 이슈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가 다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뭐 하나에 대한 타겟팅 부분들이 있어서 좀 파이프라인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지금은 발은 담근 상태인데 이 발을 담근 상태에서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 성과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또 지금 실적 시즌까지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모멘텀이 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발은 담그고 있는 부분들의 신약 부분들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이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이어진다 하게 되면 또 워낙 급등도 잘 나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매수가까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 6,600원대, 한 비중도 7%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당장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네, 지금 보시면은 끊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지고 가되 네. 비중 조절을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박수범 이사님께도 스피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펩트론 가지고 계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뒷번호 7167번님이시고요. 32,300원에 비중은 10%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목표 주가와 손절가 혹은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스피드 상담은 뭔가 비만 치료제 특집인 것 같은데 박수범 이사님께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시다시피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펩타이드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 보면 암모니아랑 아미노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몇 개가 모이면 펩타이드가 되고요. 펩타이드가 모이면은 이게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지금 현재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상당히 작년 동기 대비해서 YOY상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지만 내일은 좀 크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된다. 여기에다 지금 셀트리온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과 같은 대형 주들이 주가 상승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제약바이오 쪽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좀 펩트론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뭐 4월 달에 아마케가 있었지만 제약바이오들이 생각보다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또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종량 학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뭐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그 낙수 효과는 아랫단에 있는 네. 중소기업 쪽에도 긍정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펩트론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천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5664번님께서
코디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060원, 비중이 100%나 됩니다. 이 부분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디를 100%나 들어가셨어요. 120초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코디는 저는 비중 100%는 일단 비중 축소를 먼저 첫 번째로 좀 권장을 드리고요. 네. 일단 이제 색조 화장품 좀 전문 제조 기업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경쟁사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갑니다. 뭐 코스맥스도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있고요. 한국콜마도 있고. 다만 이제 결국엔 지금 색조 화장품 쪽에 대한 ODM이나 OEM 쪽에 대한 수준은 증가해주는 부분들이 향후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일단 코디가 생각보다 그래도 동남아 쪽에서는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동남아 쪽에 대한 외형 성장폭이 얼마나 좀 나아질지가 좀 주가 방향성에 트리거 역할을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비중 100%면은 이걸 어떻게 지금 추가적인 대응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일봉상만 놓고 보면은 지금 딱 1년선에서 오늘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1년선 부근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월봉 보게 되면은 지금 딱 21선 부근에서 근접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좀 좋은 점이라 하게 되면은 이번 4월 월봉 자체가 거래 대금들이 좀 많이 안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좀 단주 거래로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21선을 이탈 안 하는 한 1,700원대 이 라인을 좀 최종 지지 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여기를 만약 좀 이탈을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 저는 좀 비중을 한 50% 이상은 좀 축소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700원을 좀 손절가로 잡고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0325번님 자이언트 스텝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고요. 13,440원에 25%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박수범 이사님께 2분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분석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 종목인데 네. 일단 지금 특수 촬영 쪽으로는 이제 동사 좀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지금 영상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바라보게 되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이 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정확한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발표될지도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지만 어디가 저점인지도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이 있으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르블룩스와 같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슈가 좀 만들어진다면 자이언트 스텝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앞으로 나와줄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기술적인 수급의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인 움직임은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다 정리를 못한다 하시더라도 일부는 그래도 좀 정리를 하셔서 현금화하셔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나 마이크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700원. 28,700원이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는데. 네. 예,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췄어요. 그래도 한 34,00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안 파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하나 마이크로? 하나 마이크로 좀 애매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긍정 들어주신 본부장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도 긍정을 주셨는데 올라갈 여지 남아 있는 걸까요?
저도 사실 지금 이제 뭐 중립 아니면 이제 긍정 둘 중에 중립 쪽에 좀 많은 비중은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매수가랑 차이가 그렇게 또 크게 나진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긍정을 드렸고요. 일단 좀 패키징 쪽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후공정 업체잖아요. 근데 보통 지금 패키징 기술 쪽이 TSMC가 지금 이미 2.5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후공정 업체를 뭐 준비하겠다라는 이슈가 앞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 마이크론의 점유율 부분들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TSMC 쪽에서 점유율을 또 빼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뭐 내부 자금이라든지 운용 자금 부분들에 지금 시설 투자를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주주 친화 정책도 여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은 다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방어를 하면서 더욱더 점유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모멘텀은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좀 패키징 기술 쪽에 대한 독보적인 좀 기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멘텀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따로 좀 비중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요. 현 구간은 저는 좀 지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25,000원대나 6,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한 5주, 6주 넘게 계속 41선 부근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대가 제가 보기에는 최종 좀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5,000원을 일단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반등 기조에 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은 욕심을 지금은 당장 부리기보다는 일부 어느 정도 약수익을 보고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 나와 있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에는 이효근 매니저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 마지막 즈음에는 이효근 매니저의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7시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